네, 원조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 지금 EU와 네. 상호 이제 관세 이제 맺은 거잖아요. 네. 15%라고 하던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건지, 우리는 어떻게 지금 나흘인가 남은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을 한번 연세대 우리 봉영식 교수님과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U가 생각보다 빨리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뭘 많이 줘서 그런가요, 미국한테?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빨리 했다고 볼 수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을 보면은 왜 굴복을 했냐, 더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U가 굴복했다.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 굴복했다고 보는 거는 일단 관세율은 뭐 일본이랑 같은 것 같으니까 15%. 예,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뭘 많이 줬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EU가 일본과 비슷한 그런 합의를 했죠. 미국과 네. 6천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랬던 자동차 품목별 관세에서도 이제 관세를 낮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EU 쪽에서도 이건 굉장한 그 성과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무엇보다도 무역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것을 주된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일본과 비교해도 EU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있었는데 이걸 쓰지도 않고 그냥 15%에 합의한 것은 전략적인 실패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서 별로 수입하는 게 별로 없지만 EU는 그래도 뭐 좀 있는 일본도 모양. 있지만 EU는 더 많이 수입을 하니까. 미국에서 주요한 수출 대상국이고 이제 보복 관세를 할 준비도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 칼을 써보지도 않고 15%에 합의한 것은 실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랑은 협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꺼려지는 뭐가 있나? 저는 우리 그 네. 정부 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리들을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협상할 의사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줬다 놨다, 뭐 희망을 줬다 괴롭혔다, 좀 이런 흔들어야. 전략을 흔드는 전략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사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힘의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그 협상의 실패라고 보기에는 그런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미국 측의 이제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폭탄의 주요 타겟이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를 던져가지고 중국의 부상을 막느냐, 특히 또 기술 통제라든지 우회 무역을 막느냐가 초점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차원에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우선 부과를 했고,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뭐 60% 이상부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25% 네. 이런 식의 또 그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죠. 네. 그 초점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런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국을 때릴 그런 이제 국제 무역 환경,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각국 간의 협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지만 중국이 145% 미국이 관세를 떼니까 125%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 실효적인 보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경제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그래도 미국과 무역 협력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들과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한국 등과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은 항상 뒤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중국 때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월 1일 날 네. 관세 시한을 정했지만 네. 그 선을 넘어서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진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경제가.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기세를 잡고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목표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결을 할 수 있는 나라부터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작은 나라와 타결해봤자 미국 국내 정치상이라든지 미국의 글로벌 이런 협상 전략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우선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나라, 타결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소위 보여주기 좋은 나라. 그렇다면 첫째가 일본이었고 네. 그 다음엔 그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봐라 일본과 우리가 이런 좋은 타협을 했는데 EU는 뭐 하고 있는가? 그 데드라인이 지나면 30% 관세 폭탄이 터진다 위협을 해서 이번에 EU가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한 수준에서 타결을 합시다 해서 15%가 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와 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을 이제까지 뭐 괴롭히거나 무시했다는 것이 다 전략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수순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베트남도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 허술하게 그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는 그 공식 그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타결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나라 정당이라든지 국민,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타협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 8월 1일 마감 전에 EU와 일본이 타결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둘째, 15%라는 기준을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인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일본 측이 미국과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자동차. 네. 그러니까 한국도 EU와 일본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수출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명확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플러스인데 대신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은 5,500억 달러였고 EU는 6,000억 달러였는데 하워드 러스틱 상무장관은 한국은 4,000억 달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죠. 네. 그러니까 15%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에서 그 감세 이런 건 다 좋은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줘야 되느냐가 앞으로 나올 동안에 계속 밀고 당기기의 핵심입니다. 네. 8월 1일 전까지는 이제 완결이 될 거로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지금 이번에도 그 얘기 나왔는데 반도체랑 의약품은 따로다.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협상을 했어요. 하고 나서 반도체 의약품 따로면은 그거는 또 뭐 예를 들어 반도체 25% 그럼 추가로 되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일본도 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다른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회를 미국이 일본에게 보장하라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려는 이렇게 EU와 일본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딴지를 걸고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스캇 베셋 재무장관이 일본이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다시 25% 돌릴 수 있다. 그 리뷰할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합의가 전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는 아직 이게 합의문이 나오지도 않았고 공동 합의문이 발표도 안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일본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협상에 나오는 트럼프 행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EU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협상이 많은데 구리, 반도체, 네. 뭐 의약품 이런 거 할 때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까지 합의로 문제가 끝나고 이제 숨을 돌릴 줄 알았는데 계속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일본이 다른 미국의 무역 협력 국가에 대비해서 더 안 좋은 대우는 받지 않는다는 최애국 대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을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도체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이번에 꼭 미국과의 합의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으로 끝난다. 8월 1일 전에 합의했으니까 이제는 만사 다 이제 안정되었다가 아니라 네.
또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아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위헌이다 판결이 나왔는데 왜 걱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안인데 IEEPA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건 뭐냐면 미국 헌법 1조 8항을 보면은 세금을 부과하고 나는 의회에 있는데 왜 행정부가 함부로 의회에 허락 없이 관세 정책을 취했는가? 이것은 위헌이다 했는데 지금 이게 상고가 됐기 때문에 정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결국에는 계속되지 않겠구나. 미국 법원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멈추겠구나 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맞는 분석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서 비상 대권의 근거는 이 IEEPA 국제 경제 비상 대권 법안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무역 확장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오히려 행정부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단지 행정부가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수출 통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회에 사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조사해라. 11월까지 맞추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EU와 일본과 베트남과 같이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 타결을 했다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고 네. 반도체도 새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럼 협상하는 게 그거 왜 하나? 의미가 있나? 굉장히 힘든 협상입니다. 이거 어렵게 협상해놓고 그러니까 일단 불을 끄고 일단 그 8월 1일 전까지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를 하고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이제 공격을 해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안 받을 것을 보장해 달라. 최애국 대회를 반도체 의약품 등에서 향후 협상에서 네. 이걸 또 받아내야 되는 굉장히 다면적인 지금 협상 구도입니다. 사실 이번에 유럽 연합하고 할 때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한테 의약품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약품 15% 관세 포함된 거야. 그랬더니 트럼프는 아니야, 의약품은 따로 지금 이거 엇갈리고 있거든요. 엇갈리고 있어요.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유럽 연합의 아일랜드가 미국의 제약 의약품을 엄청 수출 많이 합니다. 아일랜드의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1위 수출품이 의약품이고, 그래요. 전체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 가운데 4분의 1이 아일랜드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은 아일랜드랑 이제 의약품 관련돼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CDMO 하잖아요. 우리나라 의약품도 걸리고, 우린 반도체도 있잖아요. 두 가지 다 걸린다고요, 지금. 이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미 FTA는 끝난 거죠? 하지만 또 부활할 가능성도 있죠. 아니 지금 협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무관세로 하자,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네. 원칙 입장에서 정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미국 측의 이런 태도는 하나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한미 간에는 관세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FTA를 체결 국가인데. 네. 하지만 저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이고, 네. 지난 미국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에서 일했던 관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국, 일본, EU와는 미국이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게임의 법칙이 공정한데 한국, 일본이 수출품이 품질이 좋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좋아서 네. 무역 흑자를 기록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수출 수입에서는 한국, 일본, EU가 미국보다 흑자를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이 나라들에게선 서비스업, 지적재산권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EU, 일본, 한국이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게임의 법칙이라든지 제도를 볼 것이 아니라 결과를 봐야 된다. 하여튼 미국이 그동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돼야 된다. 이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새로운 현실이 됐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쉽지만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정부로서는 네네네. 주어진 현실에 대응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관세 같은 걸 일본보다 더 싸게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최애국 대우인데 왜 우리보다 더 싸게 뭐 12% 해주냐? 무조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말고 이번에 합의된 품목 말고 향후에 다른 품목,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은 이번에 포함이 네. 안 됐죠. 일본과 미국 합의에서 있을 때는 네.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10%라 그러면 일본도 적어도 10%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해줘야 된다. 네. 아, 오히려 이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에 관한 합의는 우리가 일본 기준을 사용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15%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15 이상은 못 하겠다.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뭘 더 뭘 줄 줄 거냐?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게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줄 거 좀 있어요? 많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디지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농산물, 특히 육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모든 걸 다 개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8월 1일 전에 타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면 들어준다면 가능하지만 한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타결과 합의인가? 이재명 정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트럼프가 그 앱스타인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좀 망할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 망한다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강공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좀 더 좋은 조건을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힘들어지면 네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일본에 대해서도 협상 타결하면서 원래 본문에는 4천억 달러 투자라고 했는데 일부러 지우면서 펜으로 네네. 5천억으로 했다 다시 한번 지우고 10%를 얹혀 5,500억으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국내 정치 쇼거든요. 내가 나만큼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지도자가 없다. 위기에 강한 대통령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앱스타인 스캔들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기대할 것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국내 정치 스캔들이라는 이슈가 대외 정책에 그다지 큰 영향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국내 정치 이슈는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다른 이슈를 터트려서 모면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한 가지가 왜 2019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었죠. 네. 그때 미국에서는 동시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비행을 다 증언하고 네.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스케줄이 있었으니까 날라갔죠. 네. 2월에 하노이로.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큰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큰 협상이 있는데도 밤새 청문회를 봤다고 해요. 하지만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협상은 또 굉장히 핵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노딜로 끝났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국내 정치 스캔들 때문에 대외 정책에 영향을 받는 타입의 지도자라면은 하노이에서도 그렇게 노딜로 끝나지 않고 뭔가 더 포장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존력이랄까요? 이런 정책 판단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스캔들은 스캔들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지나갈 수 있는 스캔들이라는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한국과 뭘 해가지고 이 여론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한다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미국과 어떻게 관세 협상할 거냐인데 미국은 그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중국이 제일 큰 이슈인 거고 그 그렇습니다. 중국 가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랑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이랑 어떻게 할까를 이제 머리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 8월 1일이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가장 중요한 데드라인이 아닙니다. 8월 10일 중국과 서로 지금 145%, 120% 때렸다가 48%, 28% 내렸는데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 관세 비율에 따르면 이제 3.5배로 갑자기 증가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러다가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이 되어서 지금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의 60%가 중간재와 원료입니다. 네. 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끊기게 된다면 지금 미국 주택 공급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 색출한다 그래서 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으니까 또 그 품삯을 더 올려야 되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50% 때렸는데 그러면 집 짓는데 얼마나 그 많이 철강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요. 네. 또 캐나다산 목재에도 고율의 관세를 때렸는데 미국 사람들은 목재로 또 집을 짓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짓지 못했던 주택을 빨리 지어야지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될 텐데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생산비가 너무너무 올라간 거예요. 인력과 재료의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이게 타결이 안 된다면은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될 것이고 건설업이. 그다음에 또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그 뭐 랩탑이라든지 전화, 장난감, 의류, 신발 중국에서 들어와야 될 상품이 월마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크리스마스가 엉망이 된다면 정치적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유예를 더 하든지 네. 아니면은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8월 1일까지는 그나마 그 압력을 가하고 어떤 합의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본과 합의를 했고 EU와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남은 큰 파트너는 아무래도 한국, 대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이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국과 합의를 했는 걸 지켜보고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하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대만에 합의할 때 그걸 레버리지로 쓰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어떤 이제 수재 시기의 톱니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중국이 진짜 최종 목표고 한국이 그 전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뭐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게 하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별로 좀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자 봐봐 니네 잘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막 후들패는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중국이랑 협상을 잘 이끌어낼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그 미국과 협력을 그렇게 했던 나라를 우방국과 협력국을 저렇게까지 대우를 하는가 이런 차원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은 그렇게까지 쉬운 결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관세 문제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망신을 주거나 피해를 준다면은 그 다음 협상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너무 큰 피해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에 저항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EU와 타결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도 타협을 목표로 하지만 더 나은 조건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갑자기 2+2 회담을 1시간 남겨두고 취소한다든지 하는 강경책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결이 아직도 굉장히 요원하다 하면은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오히려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쥐어짜는 차원에서 강공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흔들어 보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대한민국 사는 사람으로서 점점 서러워지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사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리아 어떻게 합니까? 남아 있어요.
미국도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와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식으로 아주 포괄적인 합의에만 이르면은 8월 1일은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피곤하지만 세부 합의를 하고 왜 이렇게 합의했는데 이렇게 하느냐를 계속 앞으로 4년 동안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아유, 매우 피곤하네요. 여튼 8월 1일까지는 우리 협상단이 뭐 많이 흔들릴 텐데 네. 그때 중심 잘 잡고 협상에 좀 임해주기를 뭐 바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봉영식 교수님 오늘 대단히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올 8월 내내 하여튼 이 이야기들이 많이 좀 오갈 것 같은데 계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통장이 좀 필요하죠. 꼭 필요한 해외 주식 전용 통장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또 뭐 증권에 연결해갖고 거기 또 송금하고 돈 보내고. 환전 또 따로 하고 네, 돈 나가고 수수료 나가고 뭐 이럴 귀찮고. 귀찮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만 하나 있으면 네. 그러면 입금부터 그냥 예수금까지 그냥 이체되는 전혀 불편함 없이 한 번에 쭉쭉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환율 우대도 기본적으로 해드리니까 또 편하면서도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네. 하나 해외 주식 주식 전용 통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필수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장전에 아마 삼성전자가 뭐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늘 시장 한번 기대해 네. 보겠고요. 오늘 시장은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